무엇보다도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자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이루신 유가족분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부상자들께서도 하루속히 쾌유되시기를 빕니다. 이번 사태는 익숙한 도심 한복판에서 늘 다니던 길에서 뜻밖의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아마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로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참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 또 세계적인 복합경제 위기로 인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국민들의 이 민생경제 불안, 여기에 더해서 안전 불안 문제까지 발생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서는 빠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과제 말고도 정말 또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많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예산안,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예산안과 부수된 여러 가지 세법안을 비롯해서 많은 입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계획된 대로 마무리 짓고 또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회개혁이나 정치개혁에 관한 안들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서 좀 더 유능한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 국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여러 가지 불안에 쌓여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오늘 원내대표단의 회동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국민들의 슬픔과 또 의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미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정부 또 경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이 주어준 책무를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을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여야가 흔쾌히 합의한다면 요구서뿐만 아니라 계획서까지도 채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좀 입장을 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또 혼선을 빚는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이미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가습기와 관련해서 이미 검찰, 경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바가 있고, 특히 작년 LH 사태 때는 검찰, 경찰 수사와 함께 특검 또 국조를 동시에 하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은 지체 없이, 성역 없이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의 이 울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이고 또 국회의 책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행안위에 현안 질의도 있고 또 예결위에 여러 가지 그런 질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정조사도 명백히 위증을 처벌할 수 있고 허위 자료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향후에 수사당국의 수사 근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검을 위한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요. 물론 의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입법과 또 민생예산 국회가 꼼꼼하게 챙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유기해서 구하는 일을 위해서는 흔쾌히 함께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여야 대선 때 공통 공약 좀 신속하게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벌써 지금 7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답변도 또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의장께서 지난번에 제안하신 국회 민생경제특위 또한 7가지 의제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2가지 정도 성과를 내고,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 같은 경우는 성과를 못 내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임기 안에 이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가 보다 속도 있게 과감하게 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을 때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답게 이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 또 민생 예산과 입법을 챙기는 데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선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박봉건 원내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비통과 애도 속에 보낸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참사이고 또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 서울시경 모두 여러 단계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더 세심하고 치밀하고 기강 있게 했으면 사고를 막든지 줄일 수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아마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때 진상조사법, 그 다음에 세월호 손해보상법 제정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그때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좀 더 치중하자고 했는데 소위를 구성하면서 그것이 빠진 일이 있고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저는 딴 곳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세우자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재난 이후에 우리가 그 사건을 다루는,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이 접근법에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의 경우는 모두 9차례 조사가 있었습니다. 선체 인양에 1,400억 들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800억, 2,200억 이상 들었고 사회적 참사위원회에도 3년 9개월에 걸쳐서 550억의 예산을 썼습니다만은 제대로 진상이 조사됐다든지 그 이외에 재발 방지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향후 논의함에 있어서도 정말 앞으로는 2번 다시 유사한 사건이 안 생기도록 하는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점을 한번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조사, 저희들도 국정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요건이 되고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전에 큰 대형 인명사고나 이런 사건들도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다수의 인명이 손상되고 주로 경찰을 상대로 하는 이 수사는 초기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 그런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 국정조사 저희들 거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수사 상황도 지켜보고 있고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이 불려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수사에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를 모두 드러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2번 다시는 그런 책임 방기나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정조사의 시작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시기 범위 등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산 종합 질의가 시작됩니다만은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내년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의 적시 조기 투입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민생이나 예산은 심의하고 협조하겠다 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심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 중에서 민주당이 특별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정책에 별도로 빨리 좀 상의를 해라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상의하라고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예산 부분은 곧 아마 정책위 차원에서 협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 공약 이행하는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저희들 찬성합니다 하고 아마 수석님들끼리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즉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납품 단가 연동제는 그 특위에서 10월 말 끝나는 특위에서 결론이 났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저희들도 법안 완성도를 많이 높였고 정부와의 사이에 문제점들 조율이 거의 끝난 그런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되 다만 이제 법 안에서 서로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산자위에서 그 법안을 심의하면 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서로 더 깊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태원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고요. 김진표 의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밝혀왔고 저희들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전체 상황 봐가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뒤에 또 민주당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호영 대표께서 얘기하고 하셨죠? 예, 뭐 저도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의장께서는 지금 국민의 초유의 관심사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주셨고요.
국민의힘은 뭐 당내 뭐 이견도 있고 하니 그 오늘 의장님이 주신 말씀과 또 제가 드린 말씀을 감안해서 더 다시 논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답변을 줬고요. 뭐 저는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비공개 자리에서도 국정조사를 지금은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좀 수용하고 가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이제 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의장께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그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를 지정하든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이 입법 취지는 국정조사를 가급적이면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고 오늘 국민의힘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오늘 내일 더 기다려 보겠지만 또 설득은 하겠지만은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한다라면 우리라도 이제 그러면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국회법상 의장님께서도 이 절차를 계속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절차대로 의장님께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야당의 의원님들의 그런 문제의식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여당답게 이제는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함께 진실 규명하는 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